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동행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디시스 주식회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파트를 맡고 있는 정기인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식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시간이 좀 짧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질문은 끝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니까 뭐 36도까지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얘기할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이쪽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새로운 시대 개막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석기 시대가 끝날 때 청동기가 와서 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도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석기가 끝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석유, 가스, 원자력 이런 것들은 지구 기후 환경을 이제 더 이상 파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지금 6차 대멸종이 있었다는데요. 보면은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8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이런 멸종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지구 기온 변화 때문에 이렇게 왔던 건데요. 결국 우리 지구도 화석연료 이렇게 계속 소비하다 보면 결국은 대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뭐 1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막 어려운 점들 갖다가 쭉 나중에는 이 히말라야까지 다 녹는다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은 1.5도 올리지 않도록 매년 지구 온도가 상승되고 있는데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힘을 합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요건데요. CO2. 요 CO2를 각 나라마다 배출하는 규제를 하도록 전 세계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뭐 단연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1등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세계 굴뚝 공장인 중국이 1등이고 한국도 상당히 많이 CO2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찬 화백이 이제 이런 결국은 지구가 죽는다는 그런 만화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온이 상승되면 얼음이 녹고 빙하가 녹고 해서 결국은 해수면이 상승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도 정도씩 올라가면 네덜란드도 없어지고 여기 몰디브 뭐 이런 또 투발루 뭐 이런 나라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투발루의 장관이 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연설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죠. 점점 이게 지구가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지구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성명이었죠. 이런 패러디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OECD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지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81%를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북극, 캐나다 이런데 독일 이런 데들은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죠. 한국 3.36%입니다. 거의 뭐 OECD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게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원자력을 전혀 없이
에너지 믹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보면 그래서 조금 줄긴 줄었지만 오히려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원별로 우리나라 그 국내 설비 용량을 보면 LNG 가스가 이렇게 되고요. 석탄 아직도 1위입니다. 1위. 석탄 발전이 아직도 1위예요. 원자력 이렇게 되고 재생에너지 7%. 이게 21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한 7 내지 8% 정도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하는 양이. 아무튼 굉장히 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표현이죠.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금 현재 61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2기는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석탄은 떼면 뭐 저게 나오죠. 뭐 미세먼지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60일 가동하고 있고 그래도 뭐 청정하고 좋다고 하는 게 핵발전소인데 핵발전소가 이제 25기 현재 3개 또 건설하고 있죠. 울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그 현황이고 대신 이제 원자력이 좋다고 계속 원자력을 할 수가 없는 게 보시면 여기 이제 땅 크기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결국 원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사고 났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고 났고 일본 또 사고 났고 프랑스도 다음이 뭐 프랑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고 날 위험이. 중국 이렇게 있고 땅 크기에 비해서 한국은 요만한데 25기나 들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부울경 이쪽 일대에 그 지진 활성 단층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전만 믿고 재생에너지를 안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뭐 단 한 번 사고로 그냥 치명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혹시 사고 나면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추산한 그런 사고 피해인데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그 발전 단가가 싸다 그래서 뭐 40원 뭐 30원 뭐 이 정도면 다 발전한다고 굉장히 싸다고 해서 계속 원자력을 갖다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원자력이 결코 싸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그 원래 들어가는 이런 비용 외에 이렇게 환경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원별로 그 발전 단가를 그 전망한 걸 보면 이렇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점점.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쪽은 대량 생산이 되면 될수록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단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의 거의 절반 수준.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생에너지 쪽은 계속 단가가 내려가는 반면에 원자력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단가가. 왜냐하면 환경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전 기준 이런 것도 계속 강화하기 때문에 원자력 이쪽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석탄, 가스 뭐 원료가 계속 고갈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이렇게 2000년도서 2012년도 2010년도부터 쭉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더 내려갈 겁니다. 태양광 모듈. 태양광 마찬가지로 이런 풍력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재생에너지 장비는 점점 이제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IT 기업들이 특히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뭐 이 정도 좀 이따가 저 전력 단위 좀 잠깐 공부할 텐데요. 2.3만 기가와트 쓴다는 거죠. 한 해에 47 테라와트를 써요. 삼성전자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생에너지 다 모아서 1년에 생산하는 게 45 테라와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쓸 전기도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아리백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아리백 요거 하기 위해서 삼성은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핵발전량보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더 올라가는. 중국도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태양광은 뭐 세계 1위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추이가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 태양광 쪽에 지금 395만 정도의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하면서 그래도 최소 그 용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뭔가는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해서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에너지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소소, 산소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한다.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이렇게 무한히 공급하는 원료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재생 에너지다. 그래서 합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뭐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초 용어를 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전력 단위는 이렇게 와트,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 테라와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와트, 그다음에 1000와트가 1kg죠. 그다음에 1000kg가 1메가고 1000메가가 1기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량 크기가 좀 가늠이 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기가와트 크기가 뭐냐 하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1기가. 그러니까 원전이 25기니까 25기가 정도가 우리나라는 원전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H 시간을 지금 이렇게 생략해 놓은 건데 요거는 뭐냐면 전부 1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모듈 하나가 500와트다. 500와트짜리 모터다 그러면 요걸 갖다 햇빛에다 쬐면 1시간에 500와트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기가 그러면은 원전이 1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는 양을 말하니까 원전 한 기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은 몇 기가겠습니까? 원전은 하루에 생산하는 양 1기가니까 원전은 하루 1시간도 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4기가를 생산하는 거죠. 하루에. 그러나 태양광은 하루 종일 생산할 수가 없죠. 햇빛만 밝은 빛이 있을 때만 생산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막 다 빼고 나면 과학자들이 3.8시간 발전한다 그래요. 평균. 1년 내내 이제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하는 시간은 3.8시간으로 봅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는 그 모듈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4시간 정도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3.8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듈이 이제 태양광 발전의 3요소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모듈은 단결정, 다결정 이건 뭐 전부 다 지금은 단결정만 씁니다. 요 전자배열이 아주 일정하게 돼 있는 그 모듈을 단결정이라고 그래요. 조금 효율이 좋죠. 다결정은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많이 써서 지금은 안 씁니다. 용량은 뭐 기존에 뭐 200와트짜리 쭉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이제 600와트 가까이, 595와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660와트, 690와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뭐 한계가 뭐 모듈 한 장당 1kW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기술 발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큐셀, LG산전, 뭐 신성 ENG 최근에는 LG산전이 모듈 사업을 그냥 안 했어요. 접어버렸어요. 하나큐셀하고 뭐 신성, 현대중공업 여기가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세계적인 회사는 전부 중국 회사예요. 트리나솔라, 자솔라, 론지, 진코, 틴트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만금 같은 대규모로 하는 데는 거의가 중국산 모듈 씁니다. 워낙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효율 우리나라 거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거만 쓰면 이 산업이 침체되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국산을 많이 쓰도록 권장하고 있죠. 가점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특히 보조금 주는 사업은 국산을 꼭 써야 되고 막 이런 제도가 있어요. 크기는 대충 뭐 1m, 2m로 보면 1m, 2m 이렇게 보면 됩니다. 1m 좀 넘고 2m 조금 넘고 크기가 한 장이 그렇습니다. 수명은 대충 한 25년, 30년 이렇게 봅니다.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모듈 만드는 과정인데요. 뭐 이렇게 인곳 이렇게 실리콘 녹인 거 뭉쳐가지고 이렇게 웨이퍼로 잘라서 이렇게 셀을 만들어가지고 요 셀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이게 전자기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요 모듈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는 전부 직류입니다. 직류를 생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다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요 인버터예요. 인버터도 이제 태양광 사업에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죠. 비쌉니다. 여기 한 대당 50kg짜리가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kg짜리는 한 8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요 한 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키로 수에 따라서 500kg짜리 뭐 1메가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비싸겠죠. 국산은 다스테크, 동양, DIK, LG산전, 현대중공업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인버터 많이 만들고요. 외사는 SMA 이렇게 있는데 인버터는 독일요 SMA, ABB 요 두 회사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인데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제일 품질이 좋은 그런 인버터고요. 나머지는 더 이제 중국, 그로왓, 진트 이런 다 중국산입니다. 수명은 7년에 10년. 그래서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걸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사업비가 요만큼 좀 더 들어가는 거죠. 10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요런 요걸 고정시켜야 되는 구조물인데 요거는 이제 특징이 20년간 써야 되기 때문에 녹이 안 쓸어야 되죠. 그래서 아예 녹 안 쓰는 요 포스코에서 이렇게 녹 안 쓰는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포스맥을 씁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 RPS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RPS 제도라는 거는 전력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만든 거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디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RPS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발전소가 뭐 한전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발전소예요. 그래가지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도 있고 민간 발전 대기업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GS, 뭐 포스코 이런 다 발전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전소들이 전부 웬만하면 가스나 뭐 석유, 요즘은 석유 많이 안 하죠. 석탄 뭐 이런 걸로 다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화력 발전소인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CO2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렇게 니네들 생산하는 전기의 9%, 12% 요만큼은 재생에너지로 다 공급을 해라.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14.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포스코 에너지가 올해 100기가를 생산하면 14.5기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벌금을 물게 되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라가죠. 17%. 그러니까 이만큼 계속 얘네들이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태양광 발전소 뭐 풍력 이런 걸 계속 지을 수가 없잖아요. 발전소가. 그래서 저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REC라는 걸 갖다 삽니다. 얘네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한테 얘네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RPS 제도라는 게 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주는 제도가 있다. 사줘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이게 RPS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 동안은 기존 방식으로
발전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그리드 페리티라 그러는데 이렇게 기존 방식보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똑같아지는 지점, 요게 이제 그리드 페리티예요. 요걸 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태양광으로 그냥 일반 발전보다 이게 더 싸니까 이걸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태양광 모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싸지는 거죠. 태양광 시스템이 이렇게 싸지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도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2014년에는 이렇게 태양광이 비쌌다가 지금은 오히려 원자력보다 싸게끔 표현돼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태양광 발전 시장 규모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은 뭐 2017년도 건데도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죠. 지금 18년, 19년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짓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전기료를 우리 집에 전기료를 절감하려는 또는 공장의 전기료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요. 거의 50% 이상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주택 지원 사업. 아파트에는 이렇게 이제 막 9장, 10장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단독 주택은 이걸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요거 설치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요거 하나 설치하면 596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반 받고 지자체에서 또 한 20%, 30% 보조해줘요. 1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본인은 20 내지 30%만 내면 되죠. 100만 원 또는 180만 원. 요거 내면 요거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설치하면 전기료 얼마나 절감하냐?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기본 요금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걸 신청을 하면 경쟁이 한 1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빨리 그 입력을 하고 선정을 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596만 원인데 실제로 민간에서는 한 350만 원이면 설치하거든요. 근데 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주택용 전기라고 그러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건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무실 공장 이런 사무실 이런 데 옥상에다 설치해 가지고 여기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여기다 설치해서 보조금으로 이제 주고 이제 설치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비가 킬로와트당 16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kW 설치하면 한 1억 6천 되겠죠. 그 중에서 에너지공단에서 반 이상 보조해 줍니다. 그럼 공장 같은 경우 그 전기료 많이 나오는 데는 이거 많이 신청해요. 마찬가지 이것도 5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3월, 4월 되면 신청해서 선정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이 이제 큰 테두리에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많이 하는 요 전력 판매 사업 RPS라고 그러죠. RPS 그러면 전기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두 가지 수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전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발전한 전기를. 그러면 한전에들은 이걸 갖다가 가정이고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막 팔 거 아니에요? 팔고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한테 주는 돈이 S&P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발전한 전기를 얘네들이 공급받았는데 요 공급받은 전기를 다시 에너지공단에다 똑같이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요 공급 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공급 인증서 가지고 전력 거래소에서 판매를 해요.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 사업자는 전력 거래소는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주식 시장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REC 요 증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 킬로짜리 REC 그러니까
이 REC는 1000km 단위거든요. 그래서 10,000km짜리 증선은 10REC죠. 10REC를 전력거래소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기 보시면 오늘 REC가 73,167원이에요. 어제 거 제가 이제 떠온 건데 73,167원에 이제 지금 REC 가격인데 요거를 이제 내가 10REC짜리 S&P 증서를 갖다 갖고 있으면 73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럼 여기 호가가 이렇게 떠요. 창에 호가가 이제 7만 3천 얼마에 뜨면 나는 7만 5천 원 정도에 팔겠다면 7만 5천에 내놔. 그럼 7만 5천에 사가는 사람들이 가서 사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REC 수입이 생기는 거죠. S&P 수입이 생기고 REC 수입이 두 가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P 수입은 한전에서 딱딱 통장에 매월 말에 넣어줘요. 매월 말 딱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탁탁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건물 지붕에다가 이제 태양광 설치하면 발전 수입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REC가 152원, 72원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이제 계산한 건데 100kg짜리 발전을 하면 발전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 곱하기 3.8 아까 3.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3.8시간 한 달이 요 태양광 수입 발전 수입은 전부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30.4일, 31일도 있고 뭐 30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11,552kg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발전 수입이 어떻게 되냐? 아까 S&P하고 REC에다가 건물 지붕에다 하면 요 REC에다가 1.5배를 더해줘요. 전 세계 국가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땅에다 설치하는 건 1.0 내지는 1.2를 주고 건물에다 하면은 토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5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152원에다가 72원에다 1.5배 해주면 한 103원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합하면 260원 정도 나오는 거죠. 두 개 합하면. 그래서 11,552원 곱하기 260원 하면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요게 발전 수입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가정하면 1년에 3,600만 원. 그래서 그대로 또 간다고 보면 20년 총 수익이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kg 설치하는데 지금 한 1억 한 2,500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1억 2,500 들여서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월 300만 원씩 매월 나오니까 연금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농민들도 막 창고나 자기 버섯 재배사 이런 데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자, 태양광 수익 계산 방법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S&P 가격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데 뭐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력을 많이 수요하냐? 그다음에 발전 단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 이거 이제 국가 정책 요 세 가지 요소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한전 애들이 전력을 구매할 때 이렇게 발전 단가가 당연히 싼 거부터 구매하겠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유류, 맨 처음에는 이제 화력, 석탄 화력 같은 거 싼 거, 그다음에 LNG 사고, 그다음에 마지막 유류 사고. 요 마지막 유류 살 때 제일 비싼 가격이 S&P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매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 예를 들어 지금 키로당 80원밖에 발전 단가가 안 한다. 근데 지금 유류는 170원이다 키로당. 그러면 S&P가 170원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여튼 S&P가 이런 전력 구매, 전력 발전 단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석탄, 석유, 원자력 이 석탄, 석유 이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S&P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막 발발했을 때 S&P가 3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아까 150 얼마였죠? 152원이가 됐죠. 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막 한 달에 막 아까 100kg 설치했을 때 300만 원이었는데 한 500만 원씩 막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쾌재를 불렀죠. 근데 또 이제 한전 그렇다 보면 또 한전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걸 또 막 줄이는 방법 찾고 했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 S&P도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EC. REC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마찬가지로 RE100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RE100 대부분 좀 아시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 RE100 몰라가지고 막 혼났죠. RE100이라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유수의 이런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뭐 구글, 뭐 ING 이 유수의 이 320개의 그 업체들이 2050년까지는 모든 자기네들이 쓰는 전기서부터 생산하는 전기를 전부 리뉴어블 에너지, 여기 RE가 리뉴어블 에너지거든요. 이걸로 100% 생산하겠다라고 서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벤츠고 뭐 구글이고 뭐 애플이고 이런 애들이 전 세계 업체에다가 앞으로 니네들이 단계별로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품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전 세계에 납품하는데 이런 애들 다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마다 지붕에다 다 태양광 설치하고 있어요. SK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기도 일원이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재생을 사용하는데 제주도나 호남 이런 데는 재생에너지가 남아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선로를 끌어갖고 오려면 선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몇십 조를 투여해서 지금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원에다 전부 산업단지 지붕마다 다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지금 투자사들을 벌써 8개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도 이제 수요조사하는 그 협력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가서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아리백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납품하려니까. 그래서 이 아리백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아까 같은 이런 REC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게 30원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70원대를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붕에다 할 때는 뭐 1.5배 준다. 이게 그 기준이에요. 이 REC는 가중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물에다 하면 1.5배. 물론 이렇게 대규모로 3메가, 이게 3메가라는 건 3,000kg죠. 3메가 이상 막 이렇게 기업 같이 대규모로 하면 1.0밖에 안 줘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1메가 이하로 하는 건 1.5배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에다 하면 이제 100kg 이하 조그맣게 하면 1.2배 주고, 그다음에 100kg 넘어가는 건 1.0. 그다음에 3메가 넘어가는 크게 하면 0.8. 땅에다 하는 건 대부분 1.0이라고 보시면 되죠. 땅에다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1.0 정도만 받아도. 근데 지금 못하는 게 여기는 없나? 임야에다 과거에 많이 했는데 임야는 지금은 이제 여기 있네요. 0.5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을 안 하죠. 반밖에 안 주니까. 아까 70매도를 갖다가 30매도밖에 안 주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야에다가는 태양광 설치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그냥 밭, 논, 땅에다가 또는 건물 여기다가 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 저수지 이런 데 저수지에 하는 것도 많이 줘요. 1.6, 뭐 1.4 이렇게 많이 주니까. 자, REC 개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REC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21년도에서부터 22년 이렇게 되다가 23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73원이었죠? 이 정도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렇게 급하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 증서를 구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계속 증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매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봅니다. 얼마 됐나? 지금 154원이네. 73,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이제 제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근데 우선 궁금한 게 도대체 몇 평에 몇 킬로 정도 설치할 수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좀 해봤는데 여기 100평짜리 하나 볼까요? 100평짜리에는 태양광 설치 용량을 70kW로 제가 본 거죠. 한 4, 5년 전만 해도 요 평의 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평짜리 건물에는 50kW밖에 설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70kW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까 모듈이 점점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70%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몇 평이라 건물 평수가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00평이야. 그러면 그래. 그럼 70% 때리면 500kg 정도 설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산하시면 되죠. 건물이 100평이다. 그러면 70kg. 50평이다. 그러면 7호 35니까 대충 한 30k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50평 이렇게 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30kg 정도 설치할 수 있고 좀 큰 건물은 이렇게 170kg. 100kg 설치하려면 한 200평 정도 돼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100kg 설치하는데 드는 돈이 한 1억 2,500.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1억 3천도 뭐 받고 하는데 1억 2,500.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태양광 발전 설치 하면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요겁니다. 이거. 전력 한전 개통 연계비. 왜냐하면 내가 빌딩에다 여기다 설치를 하고 전기를 팔려면 한전에다가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전 애들이 여기 나와서 여기다 전봇대를 설치를 해요. 전봇대 설치해서 변압기 달고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지들이 가져가요. 그게 개통 연계 비용이에요. 걔들이 한전 직원들이 나와서 전봇대 세우고 변압기 달고 여기다 연결해 주는 그 비용이 요겁니다. 그래서 100kg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요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요건 이제 시공업체가 받는 게 아니라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납부를 해야 얘네들이 나와서 공사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면 1억 한 얼마입니까? 이게 잘못됐네. 1억 3,500이죠. 예,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제가 토지 거를 하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100kg 설치를 하면 한 달에 아까 계산해 봤지만 3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따지면 3,600만 원 정도. 건물에다 100kg 설치했을 때. 그렇게 해서 수익률, 연수익률로 요 한전 개통요금까지 포함해서 요걸 나눠 보니까 22.5% 정도가 수익률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저기도 올라가는 거죠. 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S&P가 올라가면 제가 지금 260원 때린 거거든요. 키로당. 근데 요게 더 올라가 280원, 3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땅도 한번 볼까요? 땅, 토지. 논밭에도 많이 합니다. 논밭은 이제 근데 주의할 점이 지자체마다 하도 이 태양광을 많이 하니까 규제를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라. 그다음에 민가에서 뭐 200m 떨어져라. 막 이런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검토할 때 사업성 검토할 때는 항상 먼저 그런 규제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먼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땅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설치를 더 조금 못해요. 많이. 왜냐하면 건물은 풀로 이렇게 막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땅은 요 뺑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돼요. 짐승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잘 못 들어오고 이게 발전소니까 위험하니까 울타리 쳐야 되고 그다음에 곳곳에 막 배수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땅을 갖다 많이 좀 그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 잡는 거예요. 그래서 100kg 설치하려면 200평 필요합니다. 200평. 그러니까 땅에다 할 때는 50%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논이나 밭에다가 나 논이 한 200평 있는데 몇 킬로 정도 설치할 수 있어? 그러면 50% 잡으시면 돼요. 100kg. 1000평 있으면 500kg. 2000평이면 이제 1메가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땅에다 할 때는 토목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아까 건물에는 토목 비용이 없죠. 그냥 구조물 설치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땅은 싹 이렇게 고르고 갈아내고 배수로 만들고 집수정 만들고 펜스 쫙 쳐야 되고 여기다 토목 비용이거든요. 그 토목 비용이 100kg 설치하는데 한 얼마가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1.5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1억 2,500이었죠. 근데 이게 1.5억이니까 2,500만 원 정도를 토목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개통연계비 들어가니까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수입은 아까 얼마였죠? 100kg가? 300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줄었네요. 260만 원이잖아요. 요거는 아까 보신 REC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REC가 1.0 또는 1.2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REC를 줄어드니까 발전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 하면 발전 수입이 조금 주는 거죠.
260만 원. 예. 그래서 한 19.5, 그래도 한 19.5%. 그래서 논밭에다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데는 그냥 뭐 태양광 설치해서 완공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거 개통 여유 역량, 특히 호남이나 제주도는 이렇게 선로가 없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의뢰해 오는 거는 대부분 보면 선로가 한전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여유 선로가 있나 없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 경기도 뭐 이런 다른 지방은 대부분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만 잘 보고 호남은 또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좀 남아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이걸 보고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를 지자체에다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 신청할 때 발전소 이름을 정해요. 정기인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이제 요 허가증이 나오면 요거 들고 사업자 등록을 가서 내는 거죠. 정기인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전한테 이제 가서 공사해 달라고 이제 요거 전력 수급 계약 신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받은 다음에 설비 공사 해 가지고 정기 안전공사 애들이 이제 까다롭게 사용전 검사를 해요. 안전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설치했나 안 했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요거 검사 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공사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전가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사용전 검사 합격증 가지고 한전가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요. 사업자가 직접 가는 거죠. 20년 동안 내가 너한테 공급할 테니까 SMP 변화되는 SMP로 나한테 대가를 줘라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년짜리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호문전 개시 신고하고 준공검사 해당 지자체 받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EC 나오면 요거 갖고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RPS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핫하게 많이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뭐냐면 요겁니다. 녹색 건축 인증. 저희 회사도 지금 강남 신사동에 새로 짓는 그 빌딩에 BIPB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정경영 빌딩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유리 벽면에 전부 태양광이 붙어 있어요.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BIPB라는데 이렇게 벽면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굉장히 홍보 효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줘요. 벽면에다 하면 70%. 그러니까 1억 들면은 7천만 원은 보조받고 3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만큼 이제 BIPB가 비싸서 그래요. 일반 태양광 가격의 한 대여섯 배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감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석이나 뭐 이런 커튼홀, 유리창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견고한 태양광이죠. 그래서 효율도 아직은 250와트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에다 하는 경우하고 옥상에다 하는 경우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 녹색 건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녹색 건축 인증을 받으면 이런 혜택들을 줘요. 국가에서. 특히 강남에서 우리 지금 그 계약한 거기는 용적률을 12%를 더 받았거든요. 건축 기준 완화 이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을 12%를 더 받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60억 정도를 더 본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인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하느냐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하고 옥상 갖고 모자라니까 벽면에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녹색 건축 인증 건축물이 서울에서는 특히 많이 땅값이 오늘 비싸기 때문에 용적률 더 얻으려고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 신축 건물은 대부분 다 녹색 건축이에요. 그럼 무조건 옥상에 태양광. 근데 요즘은 또 옥상에 뭐 조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경 피하고 그러면 얼마 용량을 많이 못 채워요. 그러니까 천상 벽면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벽면에다 하는 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비 인증 받아가지고 본 인증까지 받는 그런 제도가 있고 이것도 많이 이제 지금 핫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건물 지붕 이제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붕만 빌려줘. 그러면 네가 발전 사업 안 할 거면 지붕을 빌려주면 내가 대신 임대료 주고 요 빌려서 내가 여기 발전 사업을 할게. 이런 제도가 또 많이 있어요. 제도가 아니라 요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요 공장 지붕 빌려주고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할 때 임대료가 어느 정도 주냐 하면 예를 들어서 키로당 4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1메가 아까 1000kg라 했죠. 1메가 지붕 빌려주면 연간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연간 4천만 원. 그래서 20년간 하면 합계 8억 원 정도가 이제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지만 연간 임대료 4천만 원인데 이걸 한 5년치 땡겨줘요. 물론 할인해서 주는데 5년치 하면 한 2억 되잖아요. 또 2억 받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20년간. 그리고 이제 5년 지나고 나서는 또 매년 4천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전 사업자는 요 남의 지붕 빌려가지고 태양광 시설하고 아까 말한 발전 수입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 임대 사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회사들도 많이 해요. 이거. 그래서 대신 또 빌려주는 사람은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 요 임대료는 당연히 받고 20년 지나고 나면 요 태양광을 무상으로 다 받아요. 기증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도양수 해줘요. 그러면 아까 모듈이 수명이 한 30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년간은 요 S&P만 더 받을 수 있어요. REC는 끝나. 이제 REC는 20년까지 이제 보조금 주고 끝나고 대신 발전은 되는 거니까 발전 받은 한전에서는 다시 이제 이만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대료 8억인데 요 발전 S&P 수입이 더 많아요. 16억 정도 되죠. 10년간. 그래서 요 20년 지나고 나면 요것도 굉장히 큰 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공장 지붕 빌릴 때 공장 지붕이 낡은 지붕들이 많잖아요. 그럼 낡은 지붕도 새로 교체하고 설치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임대료를 조금 조정하겠죠. 4만 원이 아니라 뭐 3만 8천 이렇게 조정할 텐데 아무튼 공장 지붕도 한번 싹 고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옥상 임대 사업도 대단히 많이 한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설치 자금은 뭐 이제 자기가 조달하면 제일 좋은데 특히 뭐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이렇게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개통연계비하고 시설비 합해서 그게 총사업비인데 그 총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든다 그러면 1억 8천까지 융자를 해주는 거죠. 이율이 2.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년 동안은 또 이자만 내고 5년 후부터 이제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는데 발전 수입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요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융자 지원제도. 요거 이제 매년 3월, 4월 때 이제 1차 하고 2차가 이제 이번 달에 있습니다. 2차 또 신청하고 2차 끝나고 나면 3차 추경 때 또 합니다. 9월 달에 아마 할 건데 이렇게 이제 3차에 걸쳐서 이거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좀 세요. 이것도 한 5대1 요 정도 됩니다. 저리로 하니까. 근데 이제 만일에 이거 떨어지면 그냥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죠. 일반 금융기관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전북은행. 전북은행은 태양광 이 상품 만들어 가지고 한 몇 조나 한 10몇 조 나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때 막 중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출 제일 잘해주는데 전북은행. 전북은행은 상품 중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짜리도 있어요. 그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사람 이제 전북은행에서 많이 대출 받죠. 실제로. 저도 이제 그쪽에 이제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다 연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막 태양광 설치하면 막 무너지고 막 산소태 나고 뭐 난리 나고 막 이랬는데 그 위험해서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임야에다 특히 그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때 굉장히 많이
그때는 REC가 아까 0.5였잖아요. REC가. 근데 이때는 1.2까지 줬어요. 임야에다가. 그러니까 막 업자들이 막 산에다가 너도나도 막 그냥 설치를 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0.7로 바꾸고 지금은 0.5까지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임야에다 안 하죠. 지금은 거의 임야에다 이제 안 한다. 그 다음에 지붕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거는 전부 구조 기술사한테 구조안전진단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안전하다는 도장이 없으면 설치를 못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으로 막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요 진단을 받아요. 받아서 설치하는 거냐서 절대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반사돼서 뭐 한다는데 반사는 이거는 뭐 빨간 벽돌 수준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태양광 모듈 자체가 빛을 흡수해서 발전하는 그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반사하면은 큰일 나죠. 효율이 떨어져서. 반사되는 건 거의 없고 반사가 된다는 건 겨우 그 저 테두리에 그 알루미늄일 거 아닙니까? 그게 알루미늄이나 뭐 될 텐데 거기서 조금 반사되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사되는 것도 그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파 태양광 설치하면 막 전자파 나와서 뭐 건강에 해롭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모듈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직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류는 파동이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직류고 교류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자파는 파동이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기 노트북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전자파 조금 나오죠. 아주 미세하게 나오죠. 그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태양광. 인버터에서 조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태양광 설치해서 전자파 나온다는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환경오염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태양광은 20년 후에 이제 차에 철거하든지 아니면 뭐 10년 동안 더 쓰고 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95% 이상이 다 재활용입니다. 아까 모듈로 해서 얘기했지만은 실리콘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부셔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두리에 있는 철 다 재활용이죠. 거기에 나오는 뭐 납이 조금 있는데 노트북에 들어있는 납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오염 이것도 거짓말이죠.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한 7, 8년 전에 중국에서 막 그 안 좋은 그 저 이런 물질을 써서 만든 그런 게 있어서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수입 현재 발전 수입 이거 믿을 수 있냐 이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세금 또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전 수입은 국가에서 한전하고 20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한전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는 절대 없을 거고 다만 S&P 수입과 REC 수입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전문가들이 추세로 봐서는 아까 아리백도 그렇고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신장해도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REC하고 S&P 전망은 좋다. 적어도 우상향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관계 이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초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이제 100kW짜리 설치하면 1억 2,500만 원이 한 번에 다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무사들이 감가상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10% 20%씩 막 빼내요 비용에서. 그러다 보면 세금 낼 게 거의 없어요. 특히 100kg 뭐 200kg 이렇게 작은 거는 세금 낼 게 별로 없습니다. 몇만 원도 안 돼요. 대신 뭐 이제 1메가 뭐 5메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세금이 또 붙겠죠. 사업소득이. 이렇게 이제 되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좀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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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맞습니다. 예. 질문 여기 이제 제가 좀 이제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그런 까지 표현 안 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엄연히 발전소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자를 둬야 돼요. 근데 1메가 이상짜리 큰 발전소 있죠. 거기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0에서 500짜리 월급쟁이를 상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메가짜리 뭐 5메가짜리 이런 발전소는 EPC사가 아예 상주 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S&P, REC 이것도 막 정산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서너 명씩 다 있습니다. 근데 1메가 미만은 뭐 큰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하는 전기 기술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00kg짜리 발전소면은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 정도 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번, 3번 내지 나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이 있나 없나, 뭐 합선된 데는 없나 이걸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유지관리 비용 들어가요. 매월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1년이면 그것도 한 120만 원 되죠. 그리고 또 유지관리 비용에 뭐 들어간다고 보면 아까 인버터 10년에 한 번 바꿔주는 거. 그 외에 청소 비용 이런 거는 거의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듈 자체를 물로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를 줘서 이제 하고, 물론 그렇죠. 뭐 새똥이 막 묻어가지고 막 이럴 때는 일부러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업자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사람이 청소하는데 돈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유지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것도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들은 에너지공단에서는 5년간은 무상으로 AS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좋은 게 그겁니다. 특별한 고장 날 게 없어요. 고장 날 거 딱 하나, 인버터. 모듈은 그냥 해놓고 햇빛 받으면 발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가 와서 선을 칼로 자르다니 이거 아니면은 발전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인버터가 뭐 중국산 같은 경우 고장 잘 난다 그러잖아요. 중국산 뭐 이런 거면 인버터가 가동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인버터를. 왜냐하면 1시간 발전 안 하면 그만큼 돈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AS 업체들은 새 걸 싣고 와요. 싣고 와서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AS 같은 거는 다 이제 인버터 업체마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인버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화하면 바로 달려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숙부께서 저기 강원도 인제에서 예. 펜션을 하다가 이제 그걸 다 헐고 예.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듣고 싶은 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필드가 몇 가지 필드가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뭐 건물도 있고 또는 요새 그 촌에 가보니까 그 축사. 새 거로 짓으니까 그 위에다 올리는 거를 아예 전담해서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저기 세종을 갔는데 세종하고 대전 사이에 네. 그 중간에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 길 이 중간 선을 다 태양광 패널로 덮어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마켓의 타깃이 잡힌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쪽에 뭐 주력하는 그 시장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축사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에 이제 태양광, 저도 나주에 한번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산업단지 쪽에 이제 거기 계약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마침 버스 다니는 그 도로 옆을 전부 태양광으로 쫙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예. 그 이제 그런 것들은 땅 자체가 이제 시 거든 뭐 도로공사 거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민간 쪽에서는 이제 저 할 수 없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겠다 그러면 막 쭉 다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 자유로 같은 데도 가보면 그 도로 번면에 쫙 설치된 거 있어요. 그거 다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런 것도 발전 수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 좋습니다. 축사가 특히 이제 양계 축사들은 축사를 아주 튼튼하게 잘 줘요. 우사 같은 경우는 좀 허름하지 않습니까? 막 뭐 차양 같은 것도 좀 햇빛도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구조물이 좀 허술해요.
그래서 우사에다가는 태양광 설치할 때 꼭 보강을 해야 됩니다. 새로 구조물을 덧대고 막 이래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양계 축사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튼튼하게 잘 져가지고 지금 양계 축사에 많이 올려요. 또 양계 축사가 보통 보면 뭐 한 3동 4동씩 쫙 돼 있기 때문에 막 500km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영업사원들한테 가장 많이 다니라고 하는 데는 공장 산업단지입니다. 예, 단지. 그래서 2가지 갖고 가는 거죠. 아까 같이 임대. 예, 직접 100km, 200km 이런 거는 직접 하면 발전 수입이 훨씬 좋잖아요. 아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왔지 않습니까? 100km 하는데. 근데 100km 빌려줘봐야 1년에 4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아까 임대료 4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0km 하면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발전 수입으로 자기가 그냥 RPS 사업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타니까 1년에 4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딱 비교를 해주면 웬만하면 RPS를 하려고 그래요. 작은 것들은.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장이나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막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은 막 이제 대출 이자 갚기도 막 급급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도저히 자기가 자금 조달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럼 지붕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임대 사업을 해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장 지붕이 지금은 굉장히 그 영업 타겟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골의 축사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저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 3년, 3, 4년 전만 해도 밭에다가 재배사를 지어서 태양광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밭에다가 설치하려니까 아까 아리 씨가 1.2밖에 안 줬잖아요. 또는 1.0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아예가 거기다가 재배사를 지어. 재배사 지어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올리면 1.5 받고 재배사 수입도 올리고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왜 저기 윤석열 정부가 막 에너지공단 한번 6개월 동안 털었잖아요. 뭔 비리를 잡아내려고 털은 거예요, 이게. 근데 비리라고 잡아낸 게 그거예요. 그런 버섯 재배사, 뭐 곤충사 이런 거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억 5천이면 되는데 2억 2천을 갖다가 대출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총 시설비보다 이자가 싸니까 남겨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뒤로 돌려주고 막 이런 걸 좀 했어요. 그 대부분 다 그런 개별 비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버섯 재배사나 곤충사 이런 데다가 태양광 올리는 거는 이제 융자 안 해주겠다. 그 대출에서 뺐어. 예. 그냥 공장 뭐 이런 건물 이런 거는 다 대상이 되는데 버섯 재배사하고 곤충사에다가 태양광 올리는 건 융자 안 해주겠다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건물에다가 하는 게 이제 가장 대세고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도 공장 지붕이 지금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축사. 저는 강화도에도 한번 제가 저기 축사 돼지 축사 하던 데다가 한 500km 계약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강화도는 돼지를 정책적으로 다 사멸시켰어요. 거기가 이제 뭐 관광 뭐 여러 문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돼지 돈육 사업을 다 없앴어요. 보상 다 해주고 돼지 한 마리당 뭐 얼마 주고 다 이제 없앤 거죠. 축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축사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축사니까 그래 이제 태양광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가서 태양광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축사도 좋은 그 타겟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예정에 태양광 허가를 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금융 예. 아까 그 전문은행에 그 전문화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외에 다른 은행도 좀 전문화된 데가 있나요? 예. 그 일반 국민은행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지금 그 회사가 계약한 회사가 네. 금융을 잘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 수만 명 되거든요. 그래요. 그 저희는 이제 전북 채널이 전북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은행별로 보면요 이게 이제 지점 단위로 주로 이게 이제 태양광을 잘 모르니까 전 지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특화된 지점만 이 상품을
팔아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심지어 국민은행 그 한 대리는 태양광 발전 이것만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차장으로 승진해서 어디 이제 지금 지점장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 이제 의뢰하는 거죠. 걔들은 이제 딱 태양광 발전이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 아닙니까? 매월 이자가 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없다고 봐요.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전북은행은 뭐 탑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일반 농협 이런 데도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지점별로 특화돼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의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 이거 잘 우리는 모르겠는데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